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의 윤은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보험에 관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학개론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알차게 꾸며주실 세 분 전문가분들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세 분 전문가분들이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분들께서 알차게 꾸며주실 텐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보게 될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보험은 옵션이다. 네, 오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옵션이라 하면 자동차를 우리가 살 때 뭐 썬루프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 옵션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동차 구매하실 때는 옵션을 보셔야 되는 것처럼 네.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특약 보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뭐 화재 보험이나 이런 그 보장에 대해 특화되어 있는 상품들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건강보험을 가입하실 때에 통합보험을 준비하면서 같은 상품의 이름을 어떻게 그 안에 특약으로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암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누군가는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조합 상품이라는 게 보험 상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한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보험의 옵션이 특약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말 그대로 옵션이 특약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는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에다가 골라 넣을 수 있는 옵션을 특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항상 기본 계약이 있고 네. 그 밑에 수많은 특약들이 달려 있어요. 근데 요거를 잘해야지만 네. 가성비 있는 보험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아시는 분 설계사만 말만 믿고 하다 보니까 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에서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뭐 어떤 차가 중형차고 소형차고 다 알잖아요. 네. 근데 보험은 모르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그래서 보험을 잘 골라야 되는데 잘 골라서 뼈대를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비, 암 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수술비 이런 것들을 뼈대로 세워놓고 네. 나머지 특약들을 잘 골라서 넣을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이 특약의 수가 보통 한 보험당 100가지, 200가지가 돼요. 너무 많은데요. 예, 그중에서 2, 30가지를 잘 추려내는 것들이 방법인데 네. 요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하실 수가 없다 보니까 전문가를 찾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번에 사실 새롭게 중고차를 좀 구매를 했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차를 네. 구매를 했는데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고 다 알아보고 꼼꼼히 알아본다고 했는데도 실제로 제가 막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아, 이런 옵션도 없어서 아쉽고 막 저런 옵션도 없어서 아쉽고 이러한 경우가 자꾸 발견이 되더라고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제로 보험을 사용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이러한 옵션, 이러한 특약이 하나도 없는 것이 나중에 아쉽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후회가 없도록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내가 정말 원하던 옵션이나 원하는 특약들은 있는지 혹은 내가 그런 것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집에 지금 증권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 딱 꺼내셔서 내가 저기 있나 없나 메모도 하시면서 비교도 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아름 전문가님, 보험에서의 이 옵션이다 말하는 특약이 왜 중요한 건가요? 우선은 중요한 보장을 가입을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정말 보장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 없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아하. 근데 그때라면 이제 병원을 가셔서 이미 치료를 하고 계실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험을 추가 가입한다거나 뭐 보완을 하는 건 시기를 미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장을 가입을 할 때에 빠짐없이 중요한 담보를 골라서 잘 가입을 해놔야 되는데 추가를 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좋은 보장이니까 이거 하나만 가입해야지 해서 있는 보험에서 추가를 하고 싶어서 고객센터나 이런 그 주변 설계사분께 요청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보장들도 간혹 있으실 텐데 바로 상해 담보는 추가가 되지만 질병 담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보장에서 추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셔서 그럼 원하시는 보장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기존 보험과 어울리는 보장으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걸로 오늘은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반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특약
특약이 뭐 몇백 개가 된다면서요. 그렇게 많은 특약 중에서 정말 나에게 딱 필요한 특약, 이 좋은 특약은 어떤 건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우선적으로 네. 상해 후유장이라는 특약을 조금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시청자분들의 증권을 항상 분석하고 살펴보다 보면 이게 뭐 상해 후유장이라는 담보가 3천만 원 혹은 아예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우선 상해 후유장이란 뭐냐? 뭐 교통사고나 예기치 못한 사고, 상해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팔, 뭐 다리, 머리 등 일부분의 장애가 아니라 국가에서 뭐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고 네. 장애 몇 퍼센트가 내가 조금 불편해졌다라는 것을 장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발생 사유가 생겼다면 보상을 하는 그러한 특약입니다. 사실은 후유장애라는 것은 바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6개월의 경과 기간을 지켜봄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뭐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영구적인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제 실제로 시청자분 중에서 네. 겨울에 이렇게 보면 빙판길에 오르락내리락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넘어져서 구했는데 허리에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한 달 동안 아프진 않은데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서 꼼짝 이렇게 입원하고 계셨어요. 예. 한 달 동안 입원하고 계셔서 그 시청자분께서는 보험을 잘 가입해 놓으셨기 때문에 네. 나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비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난 입원도 장기간 했으니까 입원비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아 나는 병원비에 나오는 실손의료비 보험도 있지 해서 실비보험도 잘 오, 받으셨어요. 완벽하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금 잘 받았어. 이러려고 난 역시 보험 가입했지. 라고 끝냈는데 알고 보니까 후유장이라는 상해 후유장의 특약에서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으로 10%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숨은 보험금이라 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콜센터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이런 거 보험금 청구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보험사에서 입원비 나갔고요. 수술비 나갔고 실손의료비 나갔으니까 6개월 뒤에 저희 전화 주시면 또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또 전화 주세요. 라고 친절히 설명해주는 보험사 보셨어요? 뭐 돈 주는 거니까 안 하겠죠. 그죠? 6개월 뒤에 제가 또 1,000만 원 드릴게는 전화를 절대 안 해줘요. 하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을 조금 가성비 있는 꿀팁 특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억 원 설정을 해도 6천 원밖에 안 해요. 상당히 전체 뭐 10만 원, 15만 원 내는 세상에 비싸지 않네요? 네, 6천 원이면 6천 1억 원에 원. 대해서 모두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러한 세세한 특약들을 조금 잘 챙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없는 게 너무 아쉽고 조금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후유장애 조금 끝에 보시면 3%부터 지급을 한다는 내용도 있고 50%, 네. 80%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차이냐? 3%면 내 몸에 한 3% 약간의 후유장애만 생겨도 지급을 한다는 뜻이고요. 50%는 말 그대로 내 몸 전체 중에 반이. 50%가 망가져야만 지급을 한다. 그리고 80%는 내 몸의 80%가 망가져야만 지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 하나하나 꼼꼼히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부터 후유장애를 추천드리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약을 조금 상해 후유장애 특약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네요. 방금 뭐 상해 후유장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해 후유장애보다 더 중요한 게 질병 후유장애예요. 질병. 예, 장애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장애가 온다는 게 교통사고 같은 사고가 나서 장애가 올 수도 있지만 아파서. 그게 더 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병으로 오는 장애가 더 흔해요. 그게 질병 후유장애인데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가지고 위암에 걸려서 위를 다 절제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식도하고 대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위가 없어요. 이것도 장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장애를 갖다 받을 수 있는 게 질병 후유장애예요. 아하. 그러니까 생각보다 질병 후유장애 되게 흔해요. 네. 뭐 당뇨병으로 실명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 근데 이 질병 후유장애를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질병 후유장애를 들어주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다 80% 이상 뭐 이렇게 중증만 보장해 주는데 질병은 예. 그러니까 상해도 3% 이상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질병도 3% 이상 후유장애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증권을 봤더니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다. 이거 굉장히 중증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것만 있다고 한다면 3% 이상의 후유장애 이런 걸 체크를 해보셔서 이걸 좀 더 보강해 놓으실 필요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 나이가 들면서 100세 시대에 혈관이 막히는 거, 그러니까 식생활이 개선되고 육류를 많이 소비하다 보면은 혈관이 이제 자주 콜레스테롤 때 막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이 혈관 질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병이 이제 한 번 났고 이렇게 계속 재발을 하잖아요. 그럼 100세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뭐 진단도 받을 수 있고 수술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뇌혈관이나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잘
그 100% 보장 범위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또 말기로 갈수록 또 큰 질병들이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간질환, 말기 간경화, 말기 신부전증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빠지지 않게 준비해야 될 특약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좋은 보험은 특약에 달려있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이런 보험에 대한 상담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사분과 비슷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의사에게 이제 진찰을 받을 때에 지금 내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만 과거의 병력 사항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지 나한테 맞는 올바른 처방을 받을 수가 있고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보험 역시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의 보험과 현재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중에 안 아프고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저희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험은 옵션이다. 좋은 보험은 바로 특약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아름 전문가님께서 말을 해주셨었지. 우리가 아프면 의사에게, 약이 필요하면 약사에게, 보험은 왜 그렇게 지인만 믿는지 모르겠어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보험 전문가들에게 꼭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 프로그램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보험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을 바로바로 체크해드리는 보험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항목들을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바로바로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팩트 체크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암보험은 저렴한 갱신형이 좋다. 암보험은 저렴한 갱신형이 좋다. 과연 맞는지 거짓인지 OX판 들어주세요. 두 분은 X, 한 분은 O라고 좀 엇갈린 답변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는 X 들었고요. 네. 갱신형은 저렴한 갱신형이 좋지 않아요. 그러한 이유는 보통 갱신형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해서 홈쇼핑이나 주변 지인분들에게 많이 권유도 받고 가입을 하시는데 네. 보험은 돈을 한 번 내고 끝나는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짧게는 10년, 20년, 길게는 30년, 50년 동안 계속해서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살 때도 내가 매달 내는 할부금이 작으면 물론 좋겠지만 네. 내가 이 할부금 끝까지 다 내면 그래서 이자까지 다 해서 이 차가 도대체 얼마인데? 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험은 항상 보험료 싸고 혜택이 좋네라고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증권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이게 갱신형 보험이다. 남은 기간 동안에서 몇 달을 내가지고 얼마 해야 되지 한번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세에 이제 해당이 됐을 때 갱신형 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네. 혜택을 받으려면 100세까지 혜택 받으면 100세까지 내야 돼요. 그렇죠. 갱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혜택을 받는 기간이 70년이 되거든요. 30세에 가입을 했기 네. 때문에. 그러면 70년 동안 계속해서 나의 보험료는 오르고 그쵸. 그리고 계속해서 내야 되는 그러한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하나도 오르지 않고 딱 내가 정해진 기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만 딱 내고 100세까지 혜택을 받는 보험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유리합니다. 또 반대의 입장을 들어주셨어요.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 기존 보장들이 그러니까 방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뼈대를 잘 만들어 두신 분들에 한해서 최근에 왜 이런 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약간의 비용으로 많은 보장을 단기간에 조금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분들은 또 하나의 뭐 추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된 보장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시다?
라는 거는 앞서 장민익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렴한 갱신형이 좋다라고 오래 들었지만 단 조건이 있다. 추가적인 부분은 좋을 수 있다라고 네, 팩트 체크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비 청구하면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른다? 자,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전문가분들 의견 들어주세요. 네. 오, 만장일치. 아닌가요? 네, 저는 좀 장민희 가운데. 전문가님은 가운데 네, 세모 네네.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유를 한 번씩 좀 들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비보험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동차 보험하고 약간 혼동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내가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많이 타먹으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실비보험은 내가 보험금을 많이 청구한다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요 가입하신 사람들이 평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보험금 청구한 걸 내용을 가지고 평균에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나만 병원에 가서 한다고 해서 내 것만 오르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르긴 오르는데 과거에 실비보험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2009년 이전에 표준화 실손 이전이라고 있어요. 실비보험 표준화 되기 이전에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요건 자기 부담금이 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뭐 1,000만 원 쓰든 2,000만 원 쓰든 5,000원만 내면 다 보장받아요. 네. 좋잖아요. 네. 근데 보험료가 비싸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병이 많이 심하신 분들만 많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계속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보험은 가입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 보면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뭐 굉장히 한 몇 배가 비싼 이런 보험을 유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2018년도 4월 1일자 이후로는 정부에서 표준화 실손을 해서 착한 실비라는 보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덜 오르는 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음 놓게 병원 치료를 받고 오르는 거 좀 덜 오르게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젊으시거나 젊거나 건강하신 분들은 착한 실비 같은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보험료가 내가 병원에 가더라도 많이 안 오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아니 왜 중간 입장이에요? X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네. 방정은 전문가의 네. 의견처럼 좀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딱 반반이에요. 이 지금 내용이 실비수원 의료비를 청구하면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르냐잖아요. 네. 내가 청구한다고 해서 오르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청구해서 오르는 건 또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중간의 입장, 세모를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09년 당시에 방장훈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100% 보장하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 있었어요. 자기 부담금은 5,000원 정도? 네. 나는 5,000원만 내면 모든 병원 비용에 대해서 대부분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09년에 없어진다, 바뀐다라는 내용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5년 갱신형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한 번 갱신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2019년에 갱신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험료가 갱신이 되는 시점에서는 보험사에서 우편물을 딱 이렇게 보내요. 앞으로는 이렇게 보험료가 인상될 거니 이렇게 인상되는 보험료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안내장이 오는데 네. 제가 실제로 시청자분들 증권을 조금 살펴보거나 우편물을 받아보면 처음에 2009년 당시에 7만 원, 8만 원이었던 보험이 15만 원으로 올라왔고요. 너무 올랐네. 네, 더 충격적인 거는 10만 원으로 가입하셨던 부부가 한 각자 20만 원씩 올랐어요. 5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10년에? 네, 2014년에 한 번 오르고 2019년에 한 번 두 더 번. 오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이거 지금 아직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와, 더 오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5년, 10년 뒤에 10만 원씩 더 올라가지고 내가 30만 원, 40만 원 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거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고민을 가지고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상승한 이유가 내 부담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도수치료 했는데 이거 보험 처리돼요. 아 그래요? 그럼 나 보험 처리 100%니까 그냥 해주세요.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진료들을 의료 쇼핑이라고 하죠. 마음대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번에 이만큼 청구를 했네? 그럼 우리는 그래도 손해보기 싫잖아요, 보험회사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청구해야지, 이만큼 올려야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009년 시기에 100%의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너무 많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이거 애물단지처럼 해지하거나 이럴 수도 없잖아요. 네. 꼭 저희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보험료가 최대한 인상이 줄어드는 방법을 같이 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료 쇼핑은 무조건 그냥 아유 다 보장되니까 받아야지라고 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었네요. 그렇죠.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팩트 체크 해봤고요. 자, 마지막 팩트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은 다 똑같다. 자, 종신보험은 다 똑같을까요? 전문가분들 의견 보여주세요. 종신보험은 다 똑같지가 않네요. 네, 의견 일치가 되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그럼 같은 사망보험금이라 하더라도 네. 보험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보장 금액이 같지만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라는 점이 크게 다르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종신보험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형태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장 금액,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오르는 증액 형태의 상품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감액 형태의 상품, 그리고 CI보험처럼 주계약 보험 사망보험금이 살아있을 때에도 일부 땡겨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지급형의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그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시점이 나한테는 언젠지를 조금 구분을 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보장적인 측면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네. 나중에 활용하는 면에서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죽을 때까지 갖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네. 중간에 이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종신보험이 연금 전환 기능은 어느 보험사나 거의 다 있거든요. 네네. 문제는 이 연금 전환 할 적에 얼마만큼 전환해 주냐가 문제겠죠. 똑같은 1억을 모았는데 어떤 사람은 1억을 전환해 주고 어떤 데는 2억을 전환해 주고 어떤 데는 5천만 원밖에 전환 안 해주고 이게 뭐냐면 금리 차이거든요. 근데 금리도 변동금리형 종신보험이 있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자를 주는 보험도 있고 또 펀드 같은 거를 운용을 직접 해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변액보험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보장 내용은 똑같은데 나중에 연금이나 이런 저축으로 활용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같은 거를 운용하는데 자신이 있다. 나는 시중금리보다는 훨씬 많이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변액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서 나중을 도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런 게 자신 없고 나는 묻어놓고 신경 안 쓴다. 네네. 이런 분들은 금리형 상품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중에서 최저보증이율이라고 있어요. 보험사가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지켜주는군요. 2%만큼은 주겠다, 3%만큼 주겠다 있거든요. 요 최저보증이율이 가장 높은 복리형 상품으로 가입을 해놓으시면은 비교적 젊었을 때 가입해 놓으시면 이게 복리가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큰 혜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연금 목적으로 활용하신다 그러면은 추가납입 또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오랫동안 묵혀놓으려면 젊었을 때 가입을 해놓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목적으로 또 운용할 수 있는지를 잘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팩트 체크 좀 해봤습니다. 종신보험이라고 다 같지 않고 또 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보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을요, 좀 꼼꼼하게 리모델링 해드려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52세 여성분이시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가족 구성원으로는 그 결혼 정년기의 자녀 두 분과 함께 지내고 계시는데 네. 남편분께서 과거에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으시고 사망을 하셨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면서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던 분이셨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자녀분의 보험과 본인의 보험을 굉장히 과하게 가입하고 계신 분이신데 와. 일단 본인 보험료만 월 납입하는 게 250만 원가량 납입하고 저 계시고요. 월급인데요?
네, 자녀 보험까지 합하면은 무려 네. 320만 원 가량을 지출 중이셨던 이런 분이셨어요. 그 지인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과한 것 같으니 이걸 네. 좀 검토를 해봐 달라라고 요청을 할 때마다 뭐 부족하니까 우리 회사의 상품을 더 추가로 가입하세요. 이런 것들을 권유를 받으셔서 좀 답답한 상황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게 되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도 너무 좋으신데 거기다 남편분까지 이제 일이 겹치면서 보험의 니즈가 너무 강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감당하기 힘드시죠. 저거를 어떻게 매달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가입 건수가 좀 많으셔서 네. 상품이나 회사별로 분류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H해상의 건강보험 10만 8천 원 납입하고 계시는 거 안에 이제 실손보험이라고 가입하고 실손특약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네. 100% 보장받는 실손특약으로 5년 오. 갱신짜리고요. 나머지 이제 보장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경우도 다 5년 갱신으로 가입하고 계셨어요. 네. 갱신형도 갱신형이지만 만기가 80세라는 점이 짧은 부분도 있었고 근데 100%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보험 보장을 잘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무분별하게 청구를 하다 보면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보장. 올라가는 거. 이렇게 뒤돌아서만 까먹는 게 보험입니다. 맞아요. 꼭 채널 돌리지 마시고 100% 집중해 또 주시길 혹했네,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유, 그렇습니다. 네. 100%라는 거 좋은 것만 보기에는 보험이 봐야 되는 방향성이 굉장히 많아요. 360도를 돌려봐도 보험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보장만 보고 이게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령도 연령이고 다른 보험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약을 포함해서 실손의료비 특약만 유지하고 나머지 특약들은 빼셔서 보험료를 한 뭐 5만 원 이하로 유지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렸습니다. 네, 보니까 또 CI를 2건이나 가입을 하셨네. 네, 이어서 또 어떤 부분이 좀 문제였는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실손이 조금 해결이 됐으니 다음에 좀 진단비를 살펴볼 건데요. 네. 일단은 생명사 위주로 가입하신 상품이 되게 많은 데다 몇 건 되지 않은 손해보험사의 상품조차도 진단비에 대해서는 8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어요. 예, 이렇게 여자분인 경우에는 80세 만기는 100세 시대의 진단비가 상당히 공백을 남기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상품들을 조금 살펴보면 네. H손해의 비갱신형 암보험 5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네. 모든 진단비가 보장 범위가 상당히 좁은 항상 강조드리는 CI 보험이라든지 또는 10년 갱신형 진단비로 보험이 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좁거나 또 향후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두 가지 경우 모두 문제가 되겠죠,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52세로 나이가 상당히 젊으신 편이고 보험료 납입 여력도 충분히 있으신 만큼 되도록 빨리 비갱신 진단비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가입하실 때는 이 정도 금액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아유, 오르고 그렇죠. 올라서. 그렇죠. 또 자영업 하시다 보면 한 번 찾아오면 나는 조금 점검해줘야 되는데 새로 좋은 거 나왔어 하나 해. 이런 경우가 덜어주기는커녕 추가로. 그렇죠. 그럼 또 이게 찾아온 성의도 있고 아쉽다 보니까 그래 알고 그래 어차피 필요한 건데 하나 더 하지 뭐 하니까 내가 몇 건의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아이고. 총 얼마 냈는지가 가늠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한 상태셨고 그래서 진단비는 갱신형 보험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요. 손해보험사의 무해지형 상품으로 재가입을 하면서 혈관 진단비나 질병 후유장애 등 건강하실 때 챙길 수 있는 보장들로 다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L사의 무해지형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뇌 심장에 대한 건 혈관 진단비는 꼭 챙기셔야 하는 부분부터 3%부터 보장이 되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비갱신을 잘 제안해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험료에 대한 인상에 대한 고민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건의 CI 보험이 있었어요. 네. 2건의 CI 보험 같은 경우는 S생명은 진단비 보장 기간이 80세로 조금 짧아요. 그리고 CI 보험의 특성상 보장 범위가 좁다는 거는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납입 기간의 4분의 3만큼 이미 4분의 3을 납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감액 완납을 통해서 보험료 부담을 조금 줄여드렸는데요. 감액 완납이 뭐냐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네. 주계약, 주계약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금액을 낮춰서 그 금액을 5천만 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낮춘다. 그럼 2천만 원 부분이 부분해약 되는 거예요. 나 2천만 원만 해지할게. 이거 부분해약. 부분만? 네, 부분해약. 이것을 감액, 액수를 줄인다 해서 감액이라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을 해지한 부분이 환급금이 생기잖아요. 네. 그것을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지금 3년, 5년 납부 남았는데 요거 해지한 거면 다 낼게. 이것을 감액 완납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은 기간 그냥 퉁치는 거구나. 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전문 용어가 또 이렇게. 네,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그럼 지금 매달 10만 원 혹은 15만 원씩 생명보험사에 납부하고 있던 거를 나는 혜택은 아까워서 유지를 하면서 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보험료를 절감을 해드렸고요. K생명의 경우는 납입 기간도 아직 너무 길게 남았고 좁은 보장들이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 해지를 권유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어떤 보험들 어떻게 좀 수정해 주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운전자 보험과 상해 보험을 보험 상품으로는 총 3건으로 가입 중이신 48,300원 보험 내용으로는 사실 상품을 3개로 나뉘면서 이렇게 비싸게 갖고 가실 보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보장 목적에 맞는 운전자 담보, 그다음에 상해 보험들은 중복되지 않으면서 한 상품으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는 절반 이상 줄여드리는 걸로 변경을 조금 추천드렸고요. 네.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좀 짧아서 그렇지 이제 보장에 비해 보장과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90세 만기네요. 네, 90세 만기시고 납입은 지금 한 8년 차 정도 하고 계시기 2년 때문에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잘 유지하시고 보장 잘 받으시도록 말씀드렸고요. 드디어 마지막인데 자, 야, 이거네 이거. 보험료가 무려 107만 6,400원. 이야. 이 보험을 왜 가입하셨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네. 남편분 이제 사망보험금 청구를 할 때 아무래도 금액이 좀 크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계시는 지인 설계사분한테 도움을 좀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인분이 도와주다 보니까 부채감이 좀 있으신 거예요. 보험을 좀 가입을 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가입을 한 상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품은 알고 계시는 이 가입 내용과 상품의 내용하고 좀 달랐어요. 달라요? 뭐냐면 100만 원씩 5년을 내시고 60세가 되는 시점에 매월 300만 원씩 그 노후 자금으로 출금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가입 제안서나 이런 상품 설명서를 봤어요. 그분께서 설명해 주신 메모가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설명은 그렇게 들으신 게 맞아요. 근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월 보험료 107만 원 플러스 추가 납입 2배수. 100만 원에 2배수면 200만 원이죠. 매월 3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지만 한 5년 정도, 60세 시점부터 5년 정도 이제 그 3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다라는 구조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보장 목적에도 맞지 않다.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셔서 가입하신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축으로 보기에도 뭐 최저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요것은 좀 지금 연령에서는 노후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는 것, 보장도 보장이고 뭐 노후에 대한 연금도 연금이고 이런 저축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그 방향성을 조정을 해드리는데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모아놓은 전문가 얘기한 대로 그 KS생명 종신보험을 저축성 목적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마지막으로 K생명의 변액연금이 또 하나 있어요. 네. 50만 원짜리 있는데 변액보험이 혹시 뭔지 아세요? 변액이 뭔가 변하는 거. 변하는 거죠. 예, 맞아요. 수익률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리 3% 이렇게 쭉 주는 게 아니고 수익률이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잘하면은 수익이 높아질 수가 있고 투자를 망치면은 마이너스가 날 수도. 그게 변액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변액보험을 가입하실 적의 주의점은 펀드가 구성이 많아야 돼요. 펀드가 2-3개밖에 없으면 선택의 여지가 좁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잘한다. 뭐 이런 분이라고 그러면 펀드 개수가 많은 그런 종류의 보험을 선택을 해서 그 펀드를 운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은 주식형 펀드를 갈아타시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은 채권형 펀드로 갈아타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반비례의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하고 주식을 잘 타면은 네. 굉장히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똑똑하시네. 금리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 나는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자신이 있어. 이런 분들은 변액으로 가입을 해서 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다행히 이분은 옛날에 주식 투자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아. 부동산 투자도 좀 하시고 해서 아하. 굉장히 좀 트이신 분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를 종신보험을 묶지 않고 네. 이거를 변액연금보험 중에서 좀 투자 그 펀드 운용이 좋은 또 수익 또 개수가 많은 이런 것들로 갈아태워서 또 추가 납입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추가 납입이 중요하냐면은 그냥 가입하시는 것보다
추가 납입하는 게 사업비가 덜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적립이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권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월 보험료를 240만 원 정도 내고 계셨던 여성분이십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이 됐는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보험을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무작정 보장만 늘리기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준비를 이제 도와드렸고요. H해상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가 비쌌기 때문에 불필요한 특약을 제거하고 실비만 유지하는 선에서 48,000원 정도로 바꿔드렸고요. CI 보험은 그다지 필요 없는 보험이라 해지를 권해드렸고, 그다음에 L손해 종합보험을 새로 가입을 하면서 요거를 100세 만기에 비갱신형 특약으로 다 구성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암 진단비 3천만 원,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해서 2천만 원, 오. 또 심장병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급성시응세 포함해서 2천만 원, 네. 또 질병 후유 장애 및 3%부터. 예, 3% 질병 후유 장애부터 또 수술비까지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다 가입해드렸는데 보험료는 한 12만 5천 원 정도 어허. 예,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을 해드렸고요. 네. 이번에 또 이제 암에 대한 니즈가 강하셔서 암은 80세까지는 8천만 원, 80세가 지나면 3천만 원 정도 보장이 되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운전자하고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19,000원에 어허. 운전자하고 골절하고 후유장애 부분들을 좀 보완해 드렸고요. 네. 또 H해상의 간병보험을 통해서 나중에 간병비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종신보험을 축소시키는 대신에 나중에 노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연금보험을 가입시켜 드렸는데 이분이 투자 마인드가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50만 원짜리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고 100만 원을 10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구조를 해드리면서 이 펀드 변경이 쉽고 펀드가 많은 H생명사의 변형 연금을 가입시켜 드리면서 조금 더 추가 납입까지 같이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상태로 너무 만족해 하셨고 지금 이제 자녀보험도 네. 같이 또 조율해서 진행 중하고 있습니다. 네. 와, 리모델링을 통해서는 50만 원 가까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 50만 원은 또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또 저축을 하셔도 꽤 많은 돈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와, 이분이 요 금액을 좀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귀가 얇으셔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또 줄여놨는데 기껏 줄여놨는데 다시 240만 원까지 부풀릴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쭉 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례자를 좀 만나봤고요. 두 번째 리모델링 사례 또 어떤 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네. 다음 사연의 시청자분은 29세 남성분이셨어요. 젊으신 분이네요. 네, 사회초년생으로 이제 조금 이제 사회에 이제 나가셔서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결혼 같은 것도 예정을 하시면서 네. 이제 내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준비해야 되지 하면서 보험도 한번 살펴보신 거예요. 아니 젊으신 분이면 가입하신 지 뭐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 사연의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사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냥 내가 혼자서 알아봐야지 해서 뭐 다이렉트 보험이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그래서 나는 싸게 보험 잘 가입했어 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 알고 보니까 보험료가 조금 올랐네. 요거 뭐지? 라고 해서 문의를 주신 시청자분의 사연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계속해서 오르면 나 좀 불안할 것 같은데 나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내가 나중에 좀 와이프나 내 자식도 책임져야 될 시기가 올 텐데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거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또 젊으신 분이다 보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같이 가면 좋다라는 말만 들으셔서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하시다 보니 생명과 손해보험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그냥 이름은 땡땡생명, 땡땡손해 이렇게만 섞어서 조합을 해서 가입을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봤더니 실손이 있는 S화재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뭐 실손보험도 갱신형이지만 나머지의 뭐 암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신경쇠 진단비 모두 3년 갱신형으로 모두 다 모든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준비가 어허. 되어 있었고요. 네. 생명보험이 사망보험금이 장점인 게 맞는데 이 지금 L생명은 모두 사망보험금이 아닌 그냥 단순한 암보험이었고요. 모두 10년 갱신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를 한 달에 총 10만 9,500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갱신형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네요. 앞으로 오를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또 젊으시니까. 네. 어떤 또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겉으로 이게 진단비만 딱 살펴봤을 때는요. 네. 뭐 일반암이 총 8천만 원에 고액암은 또 1억 원에 오, 좋은데? 뭐 뇌,
와 심장이랑 진단비는 다 5천만 해줘. 원을 보장받으면서 어. 보험료는 10만 원이니까 나는 되게 저렴해. 괜찮네. 그렇죠. 근데 이게 하지만 보험료를 비교할 때는 내가 월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내가 평생 내야 되는 보험료가 총 얼마인지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드렸어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0대 29세 초반의 사회초년생분이 100세까지 내가 50세까지 혜택 보려고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세까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100세까지 총 보험료를 낸다고 하면은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거죠. 이분이 29살이잖아요. 네. 지금 10만 원이에요. 근데 하나는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르고 하나 10년마다 오르게 되면은 이분이 암이고 뇌출혈이고 이런 거를 받은 나이가 한 7, 80대 돼야지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때가 되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몇 값 올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분의 리모델링 어떻게 싹 바뀌었는지 이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네. 생존성 담보에 대한 필요가 더 있으시지 생명보험사의 사망보장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니시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위주로 준비하시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네. 우선 80세 만기로 되어 있던 실손보험을 100세 만기 단독 실손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고 네. 지금 이분은 29살이에요. 그럼 성인이시죠. 음. 하지만 저희는 어린이 보험으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어린이 보험이 가능해요? 네, 알고 계시는 것과는 다르게 네. 어린이 보험은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성인인데도 어린이 보험이 가입하신 그 연령 구간의 가입자분들이시라면은 꼭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네. 어른 보험으로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른 보험에는 가입을 하기에는 보장 그 금액이 작거나 작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린이 보험에는 가입 금액을 높게 가져갈 수 있으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30세 미만의 30세 이하의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생존성 담보인 진단비, 그러니까 암, 뇌혈관, 심혈관 계통에 대한 부분과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한 부분 역시도 준비를 같이 하는 걸로 도와드려서 네. 월 보험료는 13만 5,500원으로 내고 계시는 보험료에서 보험료가 약간 오른 것 같죠? 네, 한 3만 원 정도? 네, 여태까지 사례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 사실 이것만 보시기에는 어려운 게 보험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총 보험료까지 계산을 해보셔야 하는데 앞서 말씀해드렸던 것과 같이 앞으로 30세를 기준으로 100세까지 70년의 보험료를 낸다라고 쳤을 때 이분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는 총 9,30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했던 구조였어요. 리모델링 후에 월 보험료는 증가했지만 총 내야 되는 보험료가 3,900만 원으로 그렇게 줄어요? 네, 이거는 근데 사실 실손보험의 갱신시 인상되는 폭을 반영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비갱신이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네. 무려 5,400만 원가량 절약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월보험료가 약간 올랐다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총 내 인생에서 이 보험에 투입되는 내 현금이 얼마가 투입되는지 이것까지도 좀 고려해 보시면서 리모델링에 참고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화면에 어린이 보험이 쓰여져 있길래 저게 오타가 났나 이분이 자녀가 있나 했는데 이분 보험을 어린이 보험으로 들었던 게 한수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나이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주민등록증상의 그 나이 제한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보통 보험 나이는 6개월마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쳤을 때 이제 알고 계시는 만 나이보다 조금 떨어져서 나올 경우도 있고 알고 계신 나이보다 한 살 더 많은 걸로 나올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이제 그 6개월 단위로 계산을 해봐서 보험료 산출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어머, 내 보험도 한번 리모델링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보험 리모델링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정말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요 약관을요. 아주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명 약관 읽어주는 남자, 약관남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친절하게 약관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뭐 방송 중에도 얘기가 많았지만 갱신형 특약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갱신 뭐가 이렇게 자꾸 좋고 안 좋고 얘기를 따지잖아요. 네. 약관을 정확히 보시면은 아마 판단이 되실 겁니다. 네. 약관을 읽어드릴 텐데 네.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갱신형 특별약관은 최초 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보험 나이, 최고 기본계약 보험 만기, 90세 또는 100세, 계약 해당 당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갱신형 특별약관이 보험료, 이하 갱신보험료는 매 3년마다 갱신할 때 나이 증가 및 적용 요율의 변동,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가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허. 그래서 갱신형 특약에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보험이 갱신형 특약인지 뭔지를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네. 보험증권을 딱 열어보시면은 앞에 갱신형이라고 돼 있는 이렇게 가로처럼 돼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냥 줄여서 갱. 갱이라고 돼 있을 수가 있고요. 납입 기간이 보면은 어떤 거는 20년 납으로 돼 있는데 네. 요 특약만 뭐 3년 납, 5년 납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갱신형 특약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특약이나 주계약들은 20년 납이나 30년 납으로 끝나는데 얘네들은 세 번째 보신 것처럼 만기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보험들은 20년 납으로 끝났는데 요 특약은 100세면 100세까지 계속 내야 되는데 오른다고 돼 있잖아요, 인상. 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오르면서 만기까지 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왜 이런 갱신형 특약을 만드느냐 하면 비싼 특약들 있잖아요. 네. 뭐 몇백 원짜리, 몇십 원짜리도 있지만 몇천 원, 몇만 원짜리 특약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싸게 보이게 하려고 다른 보험과 비교해서 싸게 보이게 하려고 갱신형 특약을 넣는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3대 질병,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후유장애 같은 이런 좋은 특약들이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서로 팔아먹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보험사보다 비교적 싸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갱신형 특약들은 처음엔 저렴하고 나중에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비갱신형은 처음에 약간 비싸지만 그걸로 그냥 끝나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전체적인 평생 내는 보험료로 봤을 적엔 비갱신형 보험이 대체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좀 자기 보험이 싸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갱신형 특약들 일부 집어넣어가지고 비싼 것들을 이렇게 갱신형 특약에서 만든 경우가 있는데 그 비싼 게 대부분 나중에 보험금을 많이 타야 되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걸 갱신형 특약을 그냥 유지하시다 보면 나중에 진짜 필요한 나이 때는 사용을 못하고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약관을 보시고 내 증권을 열어보시고 갱신형 특약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점검을 꼭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궁금한데 갱신이라고 하면은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그게 일정 금액이 계속 오르는 건 아니죠. 얼마가 오를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나이에 따라 틀릴 수가 있잖아요. 20살에 암 걸릴 확률이 높겠어요? 70살에 암 걸릴 확률이 높겠어요? 70살. 그러면 보험료가 이때는 싸고 70살 비싸잖아요. 네. 그럼 올라가는 폭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올라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젊었을 때는 별로 안 오르네 그리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가 필요한 나이가 돼가지고 엄청 올라버리고 해지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약관을 꼭 확인하시고 내 그 약관에 맞는 보험 증권을 확인하셔가지고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뒤통수 맞는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네. 갱신형 싸다고 무턱대고 그냥 가입해버리면 나중에 보험료 폭탄 맞을 수도 그쵸.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관 친절하게 읽어주는 남자, 약관남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보험에 관해서 이 부분 진짜 궁금했는데 어디다 물어볼 데 없고 답답하셨던 분들 계실 거잖아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전문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보험학 개론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이 여기서 끝이 나지만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 창구는요.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문의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